도시 방콕의 한 음산한 복싱 경기장. 여기 주인공 줄리안과 그의 형 빌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복싱 경기로 불법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My brother's right. 동생 줄리안과 그의 형 빌리는 사실 마약상이었습니다. 폭력과와 활락에 찌든 형제였죠. A young girl. 빌리는 자신의 불만과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빌리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여자. สวัสดีครับท่านเชิญด้านนี้ครับ ลูกสาวเรือหรือปล่อยให้เรื่องนี้มันเกิดขึ้นได้ยังไงอยากจะทำอะไรก็ทำซะ 결국 그 여자의 아비는 자신의 딸을 살해한 빌리를 무참히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비의 죄를 묻는 전직 경찰 챙. ทำไมไม่ห้าม 그리고 죽은 빌리의 어머니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방콕으로 오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또한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급 되는 존재였죠. 형의 죽음에 동생 줄리안은 형을 죽인 사람을 잡아들입니다. Ask him why he killed my brother. ใครจ้างให้มึงฆ่าพี่ชายเขา 그리고 밝혀지는 전직 경찰 챙의 존재와 형 빌리의 잘못들. 일상 속에서의 챙은 누구보다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ขอบคุณนะคะ แล้วมื้อเย็นเขากินอะไร ก็พูดกับมันดี 빌리의 죽음은 사실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받은 응당한 대가였고, 이 사실에 주인공 줄리안은 복수에 대해 망설이게 됩니다. Now sit.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이미 복수에 눈이 먼 살인귀였죠. Hard for you, emotionally. You've lost your brother. 줄리안의 어머니는 자신의 부하를 시켜 형을 죽인 살인자를 처단합니다. And then we'll kill him. Good. 한편 그동안 줄리안은 유흥가에 있는 한 여자에게 빠져버립니다. 복수도 하지 않는 그저 무기력하기만 한 줄리안에게 어느 날 경찰이 찾아옵니다. Your brother killed his daughter. Jo-Yeon Lee was murdered. คนนี้ไม่ใช่ 단번에 챙은 줄리안이 범인이 아님을 알곤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Will you wear this? 자신이 빠져버린 여성에게 드레스를 입히고 주인공은 그녀와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How many cocks can you entertain with that cute little cum dumpster of yours? You know what he does, right? I apologize for my behavior. I have lost my first son. If the tables were turned, your brother would have found your killer and brought me his head on a fucking platter. Why do you let her treat you like that? Because she's my mother. 주인공이 준 드레스를 벗어버리는 그녀. 그리고 어머니 앞에선 한없이 무기력한 줄리안. 그 사이 도시 방콕의 한 거리. 수상한 이들이 어떤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계획은 전직 경찰 챙 암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쉽게 당할 리 없는 전직 경찰 챙. มันนี่แหละพี่เป็นคนวางแผน ผมไม่กลัวหรอก เรื่องที่ต้องชดใช้พวกคุณ
ละเว้นลูกผมได้ไหม 그리고 챙의 처단. 전직 경찰 챙은 더 나아가 자신을 암살하려 한 배후 세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엔 주인공 줄리안이 있었죠. You wanna fight? 하지만 챙의 직감엔 그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존심을 건 격투. I fucked up. I tried to do right by Billy. 챙을 암살하려 한 최후의 배후 세력은 다름 아닌 줄리안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줄리안은 약해진 어머니를 보호하고자 그가 직접 총을 들고 챙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집엔 아이가 있었고 끝내 줄리안은 아이를 죽이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줄리안 어머니 집으로 찾아온 전직 경찰 챙. 과연 이 처절한 복수극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본 영화는 영화 드라이브로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니콜라스 윈딩 레픈 감독의 연출작입니다. 온리가 포기브스는 니콜라스 윈딩 레픈과 라이언 고슬링이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 작품으로 매우 흥미를 끌었던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영화 드라이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데요. 영화 드라이브는 낭만과 폭력이 동시에 들어있는 양면성을 띤 영화이지만 본 영화는 고독과 폭력이 깃든 다소 어두운 장면이 다수인 죄의식에 관한 영화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죄의식에 의해 뒤틀린 주인공 줄리안은 누구보다 어머니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발버둥치는 고독한 인물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란 어머니에게만 호의적이며 무의식적으로 성적 애착을 가지는 복합 감정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주인공은 어머니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고 무기력한 사람이었고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형 빌리를 질투하며 때론 선망까지 했습니다. 주인공 줄리안만큼 흥미로운 영화의 캐릭터가 있는데요. 바로 챙이라는 전직 경찰입니다. 그는 전직 경찰임에도 현직 경찰들을 통솔하고 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인데요. 왜 현직 경찰들이 챙을 따르고 존경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세한 이유는 본 영화에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챙이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는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국어로 챙은 코끼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코끼리의 존재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태국의 인구 대부분이 불교 신자이며 불교에서의 코끼리 존재는 부처의 생모인 마야 부인의 꿈에 흰 코끼리가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었다는 것에서 숭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태국에서는 코끼리를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직 경찰 챙 또한 본 영화에서는 신적인 존재에 가까우며 그는 영화 내에서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는 사건 현장 어디든 나타날 수 있는 존재이며 경찰뿐만 아니라 주인공 복신장 아이들 등 모든 이에게도 존경받는 존재입니다. 또 유난히도 본 영화인 주인공 줄리안의 손을 클로즈업한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이는 남성이 가진 공격성의 가장 순수한 표현으로서 손을 이용한 것입니다. 또한 본 영화의 감독은 만일 손을 절단한다면 그는 더 이상 위험한 존재가 아니며 이는 남성이 가진 공격성에 대한 거세라고 인터뷰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자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본다면 결코 손이란 게 단순히 폭력에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인공이 가진 죄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손을 사용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영화는 상징적인 은유가 많은 영화입니다. 통쾌한 복수극을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은 이 영화가 난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Only God Forgives 였습니다.